안녕하세요, 화관입니다. 자, 오늘은 AMD 라이젠 AI Max 플러스 395를 탑재해서 출시를 하는 두 번째 휴대게임기형 UMPC 1X 플라이 에이펙스를 들고 왔습니다. 제조사로부터 리뷰를 위해서 엔지니어링 샘플을 약 2주 정도 대여를 한 거고요. 저는 인디고고를 통해서 구매를 했고, 듣기로는 중국의 춘절 연휴 전에 배송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제가 받은 이 기기는 48기가 램의 1TB 버전이고, 제가 구매한 버전은 64기가 램의 2TB 버전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395 칩셋을 사용한 GPD Win5를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1X 플라이 에이펙스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윈5의 7인치 화면 대비 8인치로 커지면서 무게도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용 체감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 부분 실제 사용할 때 어떠한지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말씀드리면 기기 본체와 외장형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 이렇게 심플합니다. 기기 박스의 형태는 기존의 원사의 기기들과 아주 비슷하고요. 재밌는 것은 충전기가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서 별도로 온 부분이에요. 박스 안에는 기기와 배터리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식 제품에서 패키지 구성품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전기는 240W고 이렇게 선이 분리가 되는 형태예요. 재밌는 것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선은 DC 충전선인데 USB-C와 A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기기 성능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DC 충전선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 본체 액정에는 기본적으로 보호 필름이 붙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곡선형 디자인인데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지로 봤을 때는 좀 넙대대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재질은 플라스틱이지만 무광과 유광의 재질을 나눠서 사용을 해서 나름 고급스럽고요. 조작부에는 지문이 그렇게 묻질 않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기기 사이즈는 윈5보다 1인치가 커진 것만큼 커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윈5보다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윈5와의 크기를 보시면은 살짝 한 사이즈 크긴 크죠. 예, 좌우로도 조금 넓고 가로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사이즈인 8인치를 채택한 옥조 A1X예요. 8인치의 옥조 A1X와 비교를 하면은 둘이 같은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옥조 같은 경우가 조금 각진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에이펙스보다 살짝 좀 큰 느낌도 들어요. 스팀덱과 비교를 하면 가로로는 스팀덱이 좀 더 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가로가 스팀덱이 가로로 상당히 넓은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스팀덱보다는 세로폭은 좀 더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봤을 때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 수가 있는데, 가로폭이 위에서 보면은 이 GPD Win5보다는 좀 더 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두께를 보시면은 두께가 거의 둘이 비슷해요. 아무래도 외장 배터리를 동일한 형식으로 채택을 했다 보니까 두께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 옥조 A1X랑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부분이 거의 비슷한 두께고, 배터리 연결을 하면은 두께 차이가 많이 나겠죠. 스팀덱이랑은 두께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스팀덱이 가운데 두께 부분이 얇은 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게의 경우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는 705g 정도가 나옵니다. 705g이면은 일반 그런 UMPC 중에서도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의 UMPC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빼도 그렇게까지 가볍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GPD Win5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빼면은 상당히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배터리를 꼈을 때보다는 가볍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가벼운데 그립감이 엄청 좋은데 그 정도 느낌 아닙니다. 근데 배터리만 봤을 때는 380g, 그래서 합치면은 1kg 85g입니다. 1.1kg에 거의 버금가는 무게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쳤을 때 이런 중량감은 상당합니다. 제가 예전에 썼었던 GPD 윈맥스 2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배터리를 합쳤을 때. 참고로 GPD 윈5를 한번 보시면은 GPD 윈5가 990g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좀 붙이고 해서 그 부분 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60g인가 뭐 아마 이랬었던 것 같아요. 뭐 엄청 이거 무게가 엄청 나가긴 하지만 에이펙스와 비교를 하면은 에이펙스보다는 가볍고 100g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무게가 상당해서 배터리를 장착한 후에 들고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퀵스탠드를 사용을 하면 상당히 편해요. 배터리를 빼고 사용을 하면 확실히 가벼워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700g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차라리 배터리를 부착한 후에 퀵스탠드로 거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욱 편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배터리 결착이 GPD 윈5보다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포트 구멍을 맞춰서 누르기만 하면 찰칵하고 끼워집니다. 윈5는 잘 결착이 되었나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는데 에이펙스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낀 상태로 상하로 약간의 유격이 있는 것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기기 사용 중에 이 유격 부분을 흔들어도 기기 전원이 꺼진다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퀵 스탠드는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도 프리스탑으로 각도를 딱 잡아줘서 사용감이 좋습니다. 포트 구성은 상단부터 보면 이어폰 포트, 전원 표시 등 지문 인식이 되는 전원키,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USB-A 포트, DC 전원 포트, USB4가 지원되는 USB-C 포트가 있고요. 발열 처리를 위한 배기구가 양옆에 크게 배치해 있습니다. 하단에는 좌우에 스피커가 위치해 있고요. USB-C 포트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미니 SSD 슬롯이 배치해 있습니다. 좌우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뒷면에는 큰 흡입구가 있어서 팬이 2개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배터리를 연결하기 위한 포트도 있습니다. 몇 가지 특이점은 우선 하단의 USB-C 포트로는 충전이 안 됩니다. 데이터 전송 정도로 사용이나 외부 출력 등에 사용이 될 듯 하고요. 상단의 볼륨 키의 경우는 좌측이 마이너스고 우측이 플러스입니다. 원사에서 나오는 기기들 중에 이런 배치인 기기들이 좀 있는데 저는 조금 불편하네요. 키 배치는 엑스박스 스타일의 키 배치이고 아날로그 스틱과 키의 이 위치가 대각선 위치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작 시 서로 간섭은 없는 편입니다. 스타트 셀렉트 버튼이 상단 좌우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사용해도 상당히 편하고요. 바탕화면으로 가는 홈키, 프론트엔드를 호출하는 버튼, 마우스 모드를 전환하는 키도 제공을 하고 백키도 2개를 제공을 해서 사용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RT, LT의 트리거 전환 스위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딸깍딸깍하는 조작감으로 상당히 고급스럽고 소음도 작은 편입니다. 아날로그 스틱은 풀 사이즈는 아니지만 괜찮은 조작감을 보여주고요. 윈5 대비 스틱의 높이가 높아서 조작 시에 화면을 터치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십자키의 모양은 그동안 원엑스 플레이어 기기들과 상당히 비슷한 모양이고요. 하지만 눌렀을 때의 손가락에서의 피드백은 좀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실제로 격투 게임 할 때 나쁘지 않은 조작감이었지만 윈5와 비교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윈5의 십자키 조작감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십자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스트리트 파이터 2 해볼 거고요. 네, 기술이 잘 나가나 한번 볼게요. 대각선 입력 아주 잘 됩니다. 네. 씹히는 거 없이 잘 되는 느낌이고, 십자키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기술은 상당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삑사리 없이 잘 나가는 느낌이에요. 이 그 딸깍딸깍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손가락에 이제 눌렀을 때 피드백이 상당히 명확하게 들어와서
괜찮은 느낌입니다. 기존의 원엑스 플레이어 기기들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거든요. 범퍼키와 트리거키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트리거키는 깊이가 깊고 텐션도 적당합니다. 트리거키 스위치를 내리면 똑딱이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조작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립과 조작을 위해 충분히 공간이 있어서 상당히 편하고 그립부 디자인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단 그립부가 넓으면서도 둥글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립시 상당히 편하고요. 하지만 배터리를 부착을 했을 때 1kg가 넘는 무게로 이렇게 손에 들고 조작을 할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이블에 퀵스탠드로 거치를 해서 사용을 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기기를 이렇게 놓고 손에 힘을 주지 않고 조작만 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배터리 부착 시에 전체적인 사용 느낌은 무게 자체는 윈5보다 무겁지만 실제 사용 시에는 윈5와 그렇게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퀵스탠드 때문에 오히려 윈5보다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빼고 전원만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확실히 윈5가 더 가볍고 훨씬 그립감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에이펙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성능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에이펙스는 AMD AI Max 플러스 395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성능 자체는 GPD 윈5와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이 8인치가 되다 보니까 395의 성능을 좀 더 시각적으로 체감을 하게 되면서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확실히 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둘을 나란히 놓으면 화면의 차이가 바로 체감이 됩니다. 성능은 TDP 80W 기준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 1800점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배터리 모드 TDP 55W에서는 그래픽 점수 9600점 정도로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성능이에요. 실제 체감 성능은 GPD 윈5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AAA급 게임을 1080p 해상도에서 그래픽 옵션 높음 이상으로 두고 게임을 즐겨도 좋은 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고 프레임 생성까지 사용을 하면 120Hz의 부드러움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성능입니다.
기본으로 제공을 하는 240W DC 충전기를 연결하면 TDP 80W까지 조절할 수 있고, GPD Win5의 DC 충전기로 사용을 해봤는데 TDP 80W로 사용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배터리만 사용을 하면 55W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70W PD 충전기를 사용을 할 때 USB-C 케이블을 사용을 하면 일반 PD 충전기로 인식을 해서인지 TDP 55W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케이블을 USB-C to DC 케이블로 사용을 하면 170W PD 충전기도 80W까지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100W PD 충전기 사용 시에는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TDP 55W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100W 충전기로 기기 전원을 켜면 기기가 켜지다가 바로 꺼져 버리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배터리를 낀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발열하고 소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원을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TDP는 20W, 20W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팬 모드를 제가 커스텀으로 해서 사전 설정 1로 해놨거든요. 자동으로 하면은 팬이 낮은 TDP에서도 조금 빨리 도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거고요. 좀 보여드리면, 사전 설정으로 해서 기본 사전 설정에서 요 85도에서만 팬 속도를 100%로 이렇게만 조절을 했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정보들 좀 말씀을 좀 드리면, TDP 정보가 있고 CPU 온도, 자, 클럭, CPU 클럭, GPU 클럭, 여긴 배터리 정보고요. 요거는 프레임 정보입니다. 지금 20W로 해놨고요. 20W로 해놓고 좀 켜놓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52도 정도 나오죠. 온도는 상당히 양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정이 39도 양호하죠. 조작부 30도. 자, 30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자, 조작부 29도. 자, 30도. 자, 그리고 이 배터리를 제가 좀 빼보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부분이 지금 39도 정도 나오네요. 34도, 34도, 38도. 만져보면 이쪽에 좀 발열감이 느껴지고, 이쪽이 조금 발열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35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온도 제어는 잘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에 만져봐도 거의 뭐 열감이 거의 하나도 안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음은 솔직히 조금 있습니다. 근데 소음이 그렇게 이제 거슬리는 소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소음이어서 괜찮긴 한데 조금 소음이 있어요. 소음은 한 46dB 정도 나오니까 아주 정숙한 기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는 환경에 이 조명이 약간의 소음이 있거든요. 이게 한 2dB 정도 나와요. 그래서 45dB, 45, 6dB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TDP를 보시면은 제가 35W까지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CPU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갔죠. 조금 올라갔습니다. 온도. 자, 39도. 자, 온도, 표면 온도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액정 온도, 조작부들 다 30도 정도. 아까 전에도 액정이 40도, 40, 그리고 그 조작부가 한 30도 정도 됐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만져보면, 뭐, 차이는 못 느낀 것 같은데, 30도, 좌우 조작부 30도, 이쪽 열이 가장 많은 부분 38도, 동일하게 나오네요. 자, 소음은 살짝 조금 커진 것 같아요. 51, 2dB, 한 3, 5, 4dB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소음은 좀 올라갔지만, 이 정도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신경 쓰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GPD Win5랑 비슷한 정도라고 느껴지거든요. TDP를 55W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CPU 온도가 71도, 72도 정도 가리키고 있죠. 소음도 좀 많이 커졌어요.
만졌을 때의 발열감은 거의 안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어떤지 보시면은 액정 온도 40도, 1도 정도 높아졌지만 아직도 상당히 양호해요. 조작부 30도 그대로 유지를 해줘요. 손에 들었을 때 발열감이 없어요. 예, 들었을 때 발열감 없고 뒤쪽 부분은 조금 발열감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볼까요? 자, 42도, 한 3도 정도, 2, 3도 정도 올라왔네요. 이쪽 부분 좀 올라왔어요. 아니네요. 그래도 한 40도 정도 나오고, 자, 조작부 31도, 31도. 발열 처리가 상당히 양호하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소음은 솔직히 좀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뭐 아주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만 합니다. 57dB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소음 빼면은 한 55dB 정도 소음이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75W 정도로 맞췄는데 지금 실제로 한 72W 정도 먹네요. 이게 지금 80W까지 조절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한 75W까지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한 이 정도 되니까 80도가 넘겼어요. 지금 82도 정도 되거든요. 한 75W 넘어가면은 한 85도 정도? 실사용은 한 그 정도, CPU 온도가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팬 속도가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소음이 좀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손에 만졌을 때의 온도는 거의 뭐 똑같습니다. 예. 뭐 온도가 느껴지진 않고 실제로 어떤지 보면 43도 한 조금 올라갔네요. 액정 온도는. 그래도 크게 차이는 없고요. 자, 조작부 31도, 예, 32도 정도, 예, 1, 2도 정도 올라갔지만 아주 좋은 양호한 온도를 보여주고요. 네, 45도네요. 여기는 좀 이제 온도가 조금 올라왔어요. 2, 3도 정도. 자, 조작부는 31도, 32도. 이쪽 부분이 좀 올라왔네요. 46도 정도. 46도. 자, 이쪽 부분의 온도와 이쪽 부분의 온도가 좀 높은데 실제로 조작할 때에 사용을 하는 이 조작부에서는 그냥 차갑습니다. 온도가 거의 안 느껴지기 때문에 발열 처리는 상당히 잘 한다고 볼 수 있고 팬 소음은 조금 있어요. 팬 소음은 이제 75W 정도를 하면은 풀로 돌기 때문에 확실히 팬 소음이 있긴 합니다. 60dB 정도 나오네요. 실제로 한 58dB 정도 소음이 좀 있어서 소음이 좀 민감하신 분들은 신경을 쓰이실 수 있겠네요. 디스플레이는 8인치 IPS에 120Hz 가로 화면에 VRR을 지원합니다. OLED가 아닌 것은 좀 아쉽지만 충분히 좋은 화질이고 GPD Win5의 7인치보다는 확실히 눈이 편한 것이 체감이 됩니다. 스피커 성능은 그냥 평이한 정도입니다. 적당한 볼륨 크기에 저음이 좀 부족하고 울림이 조금 적은 느낌입니다. 살짝 먹먹한 느낌도 있습니다. GPD Win5와 비교를 하면 Win5보다는 음색이 더 풍부해서 듣기에는 더 편한 느낌입니다. 커스텀 키 사용법이랑 프론트엔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키는 백키 2개를 빼면 전면에 총 3개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키는 홈키인데 키를 길게 누르면 바탕화면으로 나오고 짧게 누르면 엑스박스 옵션이 나옵니다.
우측 하단의 우측에 있는 키는 살짝 누르면 키보드가 호출이 되고 길게 누르면 마우스 모드와 게임패드 모드의 전환이 됩니다. 원엑스 플라이 에이펙스는 프론트엔드인 원엑스 콘솔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사용도 직관적이어서 사용이 상당히 편리해요. 우측 하단의 두 개의 키 중에서 좌측에 약간 큰 키를 누르면 창이 호출이 되는데 이것이 원엑스 콘솔입니다. 안에 보시면 TDP 조절, 펜 속도 조절, 진동 조절이 되고요. 펜 속도는 자동과 커스텀 설정이 가능합니다. 진동의 세기는 총 5가지 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해상도 조절과 RGB 컬러 효과를 바꿔줄 수 있고요. 기기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온오프 해줄 수 있고요. CPU 클럭에 관련된 설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자이로 기능, 그리고 어플을 프리징 해주는 기능 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트레이너, 성능 프리셋 관련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배터리 보호 기능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충전 한도 그리고 바이패스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밝기와 볼륨 크기를 바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 그 위에 보시면 핸디킷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LB, RB를 눌러보면 다양한 단축키들이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우측에 톱니바퀴를 눌러보면 원엑스 콘솔 관련 옵션 선택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와 가상 키보드, 그리고 런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런처에서는 게임 라이브러리가 있고 게임패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보면 시스템 및 하드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VRAM 설정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엑스플라이 에이펙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GPD Win5로 라이젠 AI Max 플러스 395의 성능을 이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395 성능으로 게임의 그래픽 옵션을 높였을 때 확실히 8인치 화면이 7인치 화면보다 좀 더 그래픽을 즐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확실히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을 간략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장점은 AI Max 플러스 395의 고성능의 8인치 대화면, 그리고 나쁘지 않은 발열 처리와 크지 않은 소음, 외장 배터리의 퀵스탠드로 조작이 편한 점, 전용 프론트엔드로 편한 기기 조작, 그리고 키 조작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점은 배터리 결착 시 무게가 1kg를 넘어서 휴대 등이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배터리를 빼도 700g으로 그리 가볍지 않은 점, 그리고 스피커 품질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하지만 고성능의 휴대용 게임기를 찾는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